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공무원 영어 김우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2020년 9급 지방직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총평, 시험과 관련된 총평은요,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제가 세부적으로 업데이트 요청을 해드렸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는 올고지 어떤 식으로 기출됐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제 푸는 게 맞았는지에 대한 풀이를 진행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리뷰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수험에서의 그 방향성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어휘 문제죠. 이 어휘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석을 좀 해봐야만 해요. 빈칸으로서의 이 동사, 표현으로서 알맞는 것이 어떤 게 들어올까.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2번이 정답인데요. 2번에 해당되어지는 어휘를 성실히 수험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어휘는 알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번, 3번, 4번에 해당되어지는 어휘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이 단락 해석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과관계입니다. 쏘가 버티고 있죠. 앞이 원인이고 D가 이제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The issue with plastic bottles is that 플라스틱 바틀의 문제점은 대절입니다 라는 거죠. 그 플라스틱 바틀이 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원인으로 해서 결과가 뭐냐면요.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물 또한 온도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당신의 그 플라스틱 바틀이 뭐가 아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 때 실질적으로 그 물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더라. 플라스틱 병의 온도가 올라갈 때 물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더라. 뭘까? 여기에서 오일을 넣어보세요. 이겁니다. 오답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2번으로. 1번에 sanitary라고 하면 위생적인이고요. 그리고 recyclable 3번. 재활용 가능한, 그리고 waterproof 하면 이제 방수가 되는 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1번, 3번, 4번은 의미상 맥락적으로 인과관계를 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 대하고요. insulate입니다. 뭐뭐를 단열시키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액체라든지 어떤 외부의 요소가 내부로 들어오는 걸 막아버리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병이 단열되어지지 않는 그것이 플라스틱 병의 이슈고, 그 원인으로서 온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당신의 물 또한 온도가 올라갈 거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기본적 문제였고요. 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alleviate과 동의어 찾으세요 라는 것인데, 얘는 직관적으로 문제 풀 수 있어야만 합니다. alleviate이라는 것은 뭐뭐를 완화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동의어 되어질 수 있는 건 4번의 relief 요 녀석밖에 없죠. 경감시키다, 완화하다 라는 표현으로서 4번 찍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이제 complement 같은 경우는 보충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얘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뭐를 이제 보충하다 라는 표현으로 동의어가 make up for 요 녀석도 있고요. 그리고 compensate for 이렇게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요 녀석과 동요로 여러분들 한 번은 정리를 해 두셔야만 해요. 독해 지문 내지는 어휘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accelerate이라는 것은 가속화하다고요. 3번의 calculate 같은 거는 계산하다. 실질적으로 얘랑 전부 다 동의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touch of죠. 이디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디엄 문제는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딱 구동사라고 하죠. 빈칸이 지워질 때, 그러니까 밑줄이 주어질 때, 그것만 보고 이제 정답 이렇게 이제 풀기는 다소 위험성이 있어요. 맥락을 해석을 잘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에 성실했다라고 가정하시면 보기에서 대개는 4개가 아는 표현, 거기에서 조금 내가 성실히 하지 못했다 그래도 3개는 알게끔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만들어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오답 소거법으로서 문제를 푸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이제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맥락적으로 여기에 이제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제일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 운영을 해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저희도 touch of는 무슨 뜻입니다. 동의어 여기 정답 있죠? 이거보다는 맥락을 한번 잘 빚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보기 선지부터 먼저 봐야겠죠. 시험장에서 look after 이라고 하면 1번 뭐뭐를 돌보다이고요. give rise to 요 녀석 많이 나옵니다. 직역을 하면요,
뭐뭐 쪽으로 일어남을 주다라는 거예요. 즉 뭐뭐를 발생시키다, 초래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make up for, 제가 아까 해드렸죠. 뭐뭐를 보충하다라는 표현, 그리고 keep in contact 내지는 keep in touch with 이렇게 해서 뒤에 사람 명사 나오고요. 이 사람 명사랑 연락하다라는 표현으로서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표현 단위 우리 잡았으니까 맥락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 잔인한 광경은 동사했습니다. 생각들에 대해서. 잔인한 광경들이 생각들에 대해서 동사를 했대요. 근데 그 생각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가정법 들어가 있습니다. Wouldn't have entered her mind 이렇게 했죠. Otherwise, 그렇지 않았으면 그녀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을 그 생각을 그 잔인한 장면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관계성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결국 얘랑 똑같은 녀석이에요. 똑같은 녀석. 그래서 이 잔인한 장면들 생각을 동사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으면 잔인한 장면이 없었으면 그녀의 생각에 들어오지 않았을. 그러니까 그녀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을 생각을 결국 잔인한 장면을 불러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띄워질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죠. Give rise to 뭐뭐를 불러내다 발생시키다 라는 맥락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동사 문제였는데 오답률은 좀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4번 문제입니다. 그대로 계속 어휘 문제 이어지는데요. 이번에 지방직 어휘 문제는 기본적인 난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도 시험 딱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얘는 뭐뭐를 피하다 라는 느낌으로서 여러분들이 딱 시험장에서 느껴주셨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Anyway, 포인트는 시험 뭐뭐를 피하다라는 느낌으로서 1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5번 grammar 문제죠. 문법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orrect 찾는 거죠. 옳은 거 1, 2, 3, 4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봅시다. 자, 1번입니다. of,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문두에서 of 그리고 컴마까지는 대개 of는 해석이 뭐뭐들 중에서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 최상급이라는 비교 구문과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근데 여기는 비교 구문은 아니고요. 일단 뭐뭐들 중에서라는 의미로서 한번 출제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의 별들의 수십억 개의 별들 중에서 그냥 수많은 할게요. 그래서 갤럭시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be able to hatch 이렇게 돼 있죠.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소위 말해서 삶을 잉태해낼 수 있을까? 많은 별들 중에서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부분이죠. How much 이렇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특히 여기에서 요 녀석이겠죠. 요 녀석. 그쵸? 얼마나 많은 것. 근데 얘가 지금 대명사로 활용되어지는 건데 대명사는 항상 원명사의 수일치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원명사라는 것은 대명사가 받고자 하는 원래 명사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원래 명사는 당연히 stars 요 녀석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much는 양의 영역이니까 수를 받아줄 수 있는 대명사. 실질적으로 many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how much가 아니라 여기에서 how many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정답 선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명사의 수일치 일치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오답이었고요. 2번 볼게요. 이건 단골이죠, 여러분들. excited 보이시나요? excite에서 나온 겁니다. 뭐뭐를 흥분시키다, 들뜨게 하다. 감정 타동사죠. 감정 타동사는 늘상 ing 그리고 pp 분사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ing, pp 다 되니까요. 맥락상으로 해석으로 잘 얘가 이제 능동인지 수동인지 느낌 잘 살려주셔야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 이렇게 해서 사물이잖아요. 사물은 감정을 느낄 수 없으니까 늘상 ing 분사만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the Christmas party was really excited가 아니라 exciting 이렇게 돼야 하고요. 3번입니다. I must leave right now cause I'm starting work at noon today 이렇게 돼 있는데 포인트는 여기겠죠.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떠나야 한다. 지금 당장 미래를 위해서 떠나는 거겠죠. 그렇죠? 이유인즉 나는 일을 시작하거든 오늘 정오에 이게 특정 미래 시점의 포인트가 맥락적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있죠? 시제에서 가까운 미래 시점 확정된 가까운 미래 시점에서는 BING 진행 시제가 미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맞는 표현 단위로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BING가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로 활용된 것이고요. 4번은 used to 부정사 이렇게 돼야겠죠. 과거 습관으로서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돼야하니까 used to ing가 아니라 used to 동사 원형 love 들어와야겠습니다. Anyway, 포인트는 정답 3번이었습니다. 얘도 기본적 문법 문제였습니다. 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디엄 문제죠. 구동사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make a case라는 게 잘 활용되어지는 이디엄이긴 합니다. 강력히 주장하다라는 표현이고요. make a case for 이렇게 해서 for 이하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주어는 강력히 주장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몰라도 돼요. 구동사는 제가 그렇게 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를 여러분들은 블랭크로 생각하시고 맥락을 잘 빚어야만 합니다. 맥락을 잘 빚어야 해요. 그래서 정답으로서의 가장 항상 시험에서는 요게 있죠. 가장이니까 베스트 앤서리 뭘까? 이런 생각으로 좀 멘탈을 잡고 문제 푸는 게 필요해요. 오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bject는요. 반대하다라는 표현이고 dream about 뭐뭐에 대해서 꿈꾸다. 완벽히 배제시키다 그리고 강력히 제한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Francisca made a case for staying at home during the summer holidays, uncomfortable silence fell on the dinner table.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시간으로서의 어떤 관계 있습니다. 잘 풀어줍시다. 프란시스카가 동사했답니다. 이 동사에 해당되는 건 여기서 우리가 맥락적으로 찾아줘야 하고요. 프란시스카가 집에서 머무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겠죠. 집에서 머무는 거에 대해서 동사했습니다. 이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전명근이가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Anyway, 포인트는 집에서 뭐 하자라는 걸 프란시스카가 동사한 이후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그죠? 편안하지 않은 침묵이 디너 테이블에 이렇게 깔렸다라는 것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의역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집에서 머무는 것 관련되어져서 얘가 한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어집니다. 로버트죠. 두 번째 등장 인물입니다. Robert was not sure if it was the right time for him to tell her about his grandiose plan. 이게 포인트네요. grandiose.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버트가 그래서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죠. 맞는지 안 맞는지 올바른 시간대인지 그 로버트 그가 그녀에게 그 로버트의 뭐한 계획을 말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요걸 긁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걸. 근데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조금 센스가 있고 멘탈을 딱 부여잡고 있는 학생들은 요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랜드. 그랜드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웅장한 거죠. 웅장하고 장엄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표현이에요. grandiose 하면 이제 거창한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의 즉 로버트의 거창한 계획에 대해서 그녀한테 말하는 게 조금은 꺼려졌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얘가 집에서 머무는 거에 대해서 프란시스카가 어떻게 했길래 얘가 거창한 계획을 말하는 것을 꺼려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어야만 하는 거죠. 거창한 계획,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재의 맥은 staying at home 밖에 없어요. 집에서 머무는 거죠. 그럼 집에서 머무는 것을 기준점 했을 때 거창한 계획이라는 것은 집에서 머무는 것일까요? 아니면 집에서 나가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후자죠. 후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집에서 머무는 거와 관련되어져서 플러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플러스로 가야 하니까 얘는 일단 아웃이죠. 이렇게. 왜냐면 얘는 집에서 머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고 그럼 집에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얘도 집에서 머무는 것에서 완벽히 배제하는 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밖으로 나가면 얘는 그의 이 거창한 계획을 말하는 것을 꺼려할 필요가 또는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 두 개는 아웃을 시킬 수 있는 것이었고요. 시험장에서 dreamed about, strongly suggested 요 녀석들 중에서 생각을 잘 해주셔야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가장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best answer이 뭐냐 이렇게 여기서는 꿈을 꿨었다 집에 머무는 거 이거 어색하죠. 집에서 머무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가 제안했으니까 이 로버트라는 그가 그녀에게 조금 그의 거창한 계획 말하는 것을 망설였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괜찮아요? 구동사 문제를 이렇게 좀 풀어낼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하고요. 항상 이 맥락적으로 빚어내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만 합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문법 문제죠.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빠르게 포인트만 제가 잡아드릴게요. 일단은 정답은 여기에서 3번입니다. 3번. 유명하죠. 여러분들. 항상 이 문법 문제 푸실 때
전치사 그리고 명사 이렇게 전명구가 등장하고요. 동사가 딱 등장할 때는 야 이거 조심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센스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문법 풀커리를 타면 한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강사님과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는 늘늘 출제되어지는 것으로 인지할 겁니다. 포인트 뭐죠? 그렇죠. 일형식 동사 뒤에 전명구 강조하고 싶다 의미적으로 그럼 문두로 땡길 수 있잖아요. 문두로 땡길 때 문두에 위치시킬 때 초랑 동사 위치 도치되어진다. 이 포인트 기억해 주시는데 대개 전명구의 의미는 장소, 방향, 위치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장소, 방향, 위치 아니어도 이 의미 강조하고 싶다. 일형식이지? 그럼 너 이쪽으로 와. 이렇게 문장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명구 등장하고 동사 딱 떴다. 이거 동사 주어 도치되어지고 수일치 봐달라는 거구나.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어 동사일 때 주어는 우리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대절 소위 말하는 가주 진주일 때 it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패턴 아니라 전명구 뜨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느낌을 좀 받아주셔야 해요. 이거 일형식에서의 전명구 의미 강조로서의 도치하냐? 이렇게 말입니다. Anyway,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전명구 여기서 깔려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PP가 앞에 요 명사 꾸며주는 것으로 또 구조화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were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어로 이어지는 거죠. 있으니까 were이 아니라 was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도치로서 3번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ing, pp 이렇게 하는 분사 구문이겠죠. quotation 마크가 보입니다. A girl can always have more diamonds. 여기까지가 대절 생략되어진 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명사가 품사적으로 하나 버티고 있으니까 능동의 declaring 분사로서 이렇게 구문화되어져서 나온 거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뭐 이거겠죠. At an evening auction인데 저녁 옥션에서 뭐 주어가 팔렸답니다. 근데 그 저녁 옥션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요 정도의 금액을 불러들인 것이니까 관계사겠네요.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옥션에 해당되어지는 건 사물이니까 뭐 저기 that이지만 which와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입니다. 이 녀석은 늘 중요하죠, 여러분들. with 분사구문 아닙니까? 그죠? with 목적어 ing니 pp니 의미적으로 이렇게 얘가 하는 건지 되어지는 건지 봐도 되겠지만 구조적으로 지금처럼 타동사니까 covering 되어지면 뒤에 목적어 필요할 거예요. 무엇을 커버 해주고 있는지 없으니까 수동의 pp로서 해석하면 요것에 머리라든지 꼬리가 커버드 되어진 채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완벽하겠습니다. 자, 풀이 완벽히 해드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8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 문제 잘못 옮긴 거 찾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정답만 요거는 잡아드릴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보시면 여기서 포인트는 요 녀석이죠.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whomever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ever가 들어간 거 이제 복합관계 대명사 뭐 복합관계 부사 이렇게 복잡하시잖아요. 근데 쉽게 생각하세요. 여기 ever 있는 거 뭐 지워버리시면 돼요. 지워버리시고 지금은 whomever지만 whom으로서 시작되어지는 명사 절로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의미만 ever 들어가면 든지 로 바뀔 뿐입니다. 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whomever이면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겠죠.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 구조적으로는 명사절을 이끄는 하나의 명사 품사의 절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will be given to에서 to 전치사 목적어 자리 명사 올 수 있는데 명사절 whom이 이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whom이라는 것은 격으로 따졌을 때 목적격을 받아주는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뒤에 끌려지는 문장에서 목적어 단위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complete 타동사 있고요. 타동사의 목적에도 questionnaire 이렇게 버티고 있죠. 주어가 없으니까 whomever가 아니라 whoever 돼야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whoever completes the questionnaire 이렇게 그래서 선물지를 완성시키는 누구든지에게 a gift card 선물 카드는 주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2번 복합관계 대명사 문제 나는데 항상 여러분들 ever는 들어왔을 때 이렇게 없애주고 구조적으로 봐주는 게 문제 풀이에 조금 더 효율적일 겁니다. 다만 whoever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명사절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부사절 역할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09번입니다. 여기 이제 연결사 문제인데요. 이 연결사 문제는 제가 이 현장에서도 풀이하는 걸 좋아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연결사 문제 많이 푸시면 독해의 논리력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 푸냐? 빈칸 직전, 직후만 읽고 정답.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이건 진짜 연결사 출제 풀이의 방향성을 무시하고 푸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잘못된 요령이고요. 항상 이 문장 단위에서 첫 문장에서의 소재랑 맥락을 잘 잡고 빈칸 직전, 직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빈칸 직전, 직후 논리로서 정답 뭐야? 이게 아니고요. 큰 대입학 하시고요. 큰 대입학 그 내에 직전, 직후의 내용을 넣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문장 여기죠. assertive behavior. 뭔지 몰라도 A라는 행동은 포함합니다. 첫 번째 ing 포함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ing 하는 거 포함하는데 그 방식이 직접적이고 적합한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인즉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렇게. 그러니까 얘의 포인트는 결국 1번, 2번 하는 거 포함하는 건데 그 방식 자체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요것이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진행되어지는 소재가 assertive behavior인데 이 assertive behavior 가지고 이제 필자가 그리고 출제자가 빈칸 직전 직후에서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이구나. 핵심 내용 가지고 이게 포인트라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죠? It is a matter 이렇게 돼 있죠. It is라는 것은 결국 부연일 겁니다. 첫 번째 소재 가져와서.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연에 해당되어지는 진술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잘 빚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잘 빚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머릿속에서는 네모 틀이 있어야겠죠. assertive behavior이라는 것이 소재고 지금 현재로선 그리고 이 소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거다. 이 정도 말입니다. 그러면 이 침해하지 않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단위의 부연이 빈칸 직전과 직후 이거예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People who exhibit 그냥 갈게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면 이게 관계성으로 보면 결국 이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assertive behavior. 한 단락은 늘 하나의 소재.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독해할 때. assertive behavior는 할 수 있습니다. 다룰 수 있습니다. 갈등적 상황, 문제점으로 보겠습니다. 문제점 다룰 수 있습니다. 쉽고 확신을 가지고 뭘 유지하면서 좋은 internal relation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근데 이 aggressive behavio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봐요. 얘는 지금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그 특징에 대한 어떤 부연입니다.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플러스의 맥락은 그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소재가 지금 갈아치워졌죠. 그러니까 바꿔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 소재의 느낌도 한번 빚어주셔야겠죠. 이 aggressive behavior이라는 두 번째 소재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ing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 ing 하는 거. 근데 얘도 똑같은 방식이죠. in a way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얘는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assertive behavior 소재 기준에서는 빈칸 직전은 플러스였는데 직후는 지금 침해하는 것이니까 마이너스로 들어온 것이고 소재도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역접의 연결사가 일단 기준점이 돼야겠죠. 역접의 연결사는 여기에서 1번, 3번 이렇게 두시고요. 뒤에 한번 보면 이제 thus 인과관계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on one han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on one hand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라는 표현이에요. 한편으로. 근데 한편으로가 정답되어지려면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빈칸이 one hand가 들어오려면 on one hand가 들어오려면 여기 밑에쯤에는 on the other hand가 무조건 논리적으로 들어와야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정대명사 개념 배우셨어요? 부정대명사에서 우리 첫 번째 하나 뭐 뽑을 때 one이라 하고 그 범위 중에서 그 다음 거 하나 뽑을 때는 another이라고 하지만 두 개에 해당되어지는 범위에서 하나 뽑을 때는 one, 두 번째 남은 거 뽑을 때는 the other이라고 하잖아요. 그 표현이 녹아난 게 논리적으로 on one hand, on the other hand 이겁니다. 그러니까 on one hand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라는 표현이고요. on the other hand는
다른 한편으로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에서 정답 되어지려면 논리적으로 뒤에 on the other hand가 있어야 하는데 절대 그런 구조가 지금 되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것만 보더라도 정답 무조건 1번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접으로서의 인과관계, 즉 B를 기준으로 앞이 원인이고요. D가 결과다. 지금 저는 이렇게 문제 풀 겁니다. 아마. 그럼 이거 1번의 thus 같은데 소재의 그냥 일치 그리고 맥락만 조금 볼까? 이런 식으로 해. those 보이시죠? 빈칸 B번 앞에 당연히 those exhibit 당연히 aggressive behavior죠. aggressive behavior 소재라 1소재라고 했잖아. 이제 소재가 얘로 갖춰졌으니까 얘가 와야겠죠. 얘는 뭐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들도 뭐 하는 거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뭡니까? 얘를 대표해주는 그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소재 가지고서의 순접으로서의 부연이지 흐름 전환이 절대 되어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thus 인과관계 넣어서 전체적으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연결사 문제 풀이하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항상 앞뒤에서 막 정답이 뭐지 이렇게 재단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소재 그리고 흐름 맥락적으로서 좀 의연하게 문제 풀린다면 아주 여러분들 쉽게 문제를 오히려 풀어낼 수 있으니까 꼭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한번 보죠. 여러분들 주제 문제 풀 때는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포인트는 주제 문제에서 보기 선지가 늘상 명사로 구성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시면 주제 문제인데 오케이 주제라는 건 알아. 그럼 문제 여기서 막 이렇게 읽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서 배우셔가지고 빨리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또 압박감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 뭐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제는 결국 보기 선지가 명사로 구성되어져. 그러니까 소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소재가 실질적으로 기본적 명사로 주어질 때도 있고요. 의문사 의문문이랑 섞여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how 이렇게 있으면 전부 얘를 방법 이렇게 가져가는 게 필요한 거죠. 방법.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when이 있다. where이 있다. 출발하는 보기에서 그때 where를 어떤 장소, when은 시간, 그리고 why는 이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바꿔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일단 소재 기준으로서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죠. how가 버티고 있으니까 일단 이 단락은 방법에 대한 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방법에 대한 글인데 소재가 유저즈야, 이북이야, 터치스크린 테크놀로지야, 터치스크린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문장에서 그걸 잘 잡고 전체적 흐름 파악하면서 소재 기준으로서 정답 이렇게 들어오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정석적인 문제 풀이 방식이다. 독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죠. The ebook applications available on tablet computers employ touchscreen technology 이렇게 돼 있죠. 이 태블릿 컴퓨터에서 이용 가능한 이북 앱이라는 것이 이용합니다. 터치스크린 기술을 이렇게. 그럼 조금 제가 비유할게요. 기무택은 삼성폰을 이용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소재는 기무택입니까? 삼성폰입니까? 당연히 삼성폰이죠. 그쵸? 요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소재가 터치스크린 테크놀로지로 가야 합니다라는 거죠. 그런 순간 센스가 있는 분들 무조건 여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간단 말입니다. 벌써 찍어도 50%예요. 가겠습니다. 터치스크린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 터치스크린이라는 것은 뭐를 특징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그 터치스크린이 터치되어질 때 뭐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이러한 압력은 뭘 보내가지고 이러한 버전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빨리 따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태블릿 이렇게 되죠. 무조건 여러분들 독해라는 건 이렇습니다. 앞에 썸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정대명사라고 하죠. 그럼 늘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진다. 썸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열고의 맥락으로서 단락은 전개되어진다. 이 정도의 센스는 있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other tablet computer features a single electron file tally later under the glass pane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태블릿 컴퓨터는 이런 것들 특징으로 삼고 있는데 이 특징이 결국 관계성을 보면 터치 스크린과 관련되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 유저가 그 스크린을 터치했을 때
뭐 했을 때 결국 여기서 흐름 끊어버리죠, 여러분들. 터치 스크린 소재고요. 이 소재가 두 가지 예시로서 맥락이 나뉘어지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이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면 되는지 작동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현재 3, 4번 놓고 볼게요. 3번 정답이죠, 그죠? How touchscreen tag works 이렇게 돼야겠죠. 터치스크린 기술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이렇게 돼야 할 것이고요. 4번은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해설 강좌지만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have evolved 이럴 뿐만 아니라 have shifted 내지는 have changed 이렇게 shift, change 들어보셨죠? 이런 표현 단위가 보기 선지에 박혀 있으면요. 그 글의 흐름은 항상 소재 기준으로서의 시퀀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퀀스란 건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글은요. 스캐닝 작업에서 연결선을 막 찾아내면 뭐 later on, subsequently, eventually 이런 표현들 쭉쭉쭉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의 흐름으로서의 변화글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03 네, 체크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무난합니다. 자,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11번은 제가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요. 너무 심층적으로 풀이하진 않을게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소재가 계속 정 이메일이거든요. 스팸 이메일 말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스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단락은 늘 소재 하나. 요거 생각하시면서 늘 글 읽어주셔야 합니다. 야, 스팸 이메일 뭐 많이 봤는데 I don't think it's possible to block them completely 이렇게 돼 있죠. 완벽히 스팸 이메일 이렇게 블락하는 거는 불가능일 것 같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일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거 프로블럼 제기하는 글이에요, 논리적으로. 근데 얘가 뭐라고 물어보니까 well, you can set up a filter on the settings 이렇게 세팅에서 필터를 너가 설정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해서 뭐 이렇게 솔루션 들어오죠. 이게 PS 논리 아닙니까? 프로블럼이 있으면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에 해결책이 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은 요 정도는 있어. 그러니까 필터가 뭐야? 필터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야 문제점 이것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 이런 느낌으로서의 정답 선지 찾아줘야겠죠? 2번입니다. Isn't there anything we can do? 이겁니다. Question mark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거 없을까? 이렇게 솔루션 측면으로서 방법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12번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이거 이제 지우면서 보니까 정답 바로 보이는데요. regret이죠. 여러분들 regret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 그리고 ing 받을 때 의미 차이 틀린 거 기본적으로 아시죠? 투부정사는 되게 미래지향적이고요. ing는 과거지향적입니다. 다만 이 regret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의 의미 가져오더라도 해석이 조금 애매하게 모호하게 들어오죠. ing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regret ing 하면 과거 ing 했던 것을 후회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regret 투부정사는 투부정사가 미래적 지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투부정사 할 것을 후회하다. 그럼 후회할 거 왜 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의미를 조금 틀어주셔야 합니다. regret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 하게 되어 즉 미래의 투부정사 하게 되어 유감이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셔야 해요. anyway 여기서 포인트는 후회한다 이니까 I regret to tell이 아니고요. telling you that I lost your key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것이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생활영어인데 너무 난이도가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정답 체크하고요. 바로 여기 해설해 드릴게요. where you headed 이렇게 하죠. Where are you headed? head라는 것은 방향으로서 머리를 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where are you headed? 너 머리 어디 방향에 있어? 즉 어디로 가니?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원어민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Where are you headed? 이렇게 하고 Where you headed? 이렇게도 합니다. 또는 Where headed? 이렇게도 해요. 그렇고 발음이 좀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색할 수 있는 표현 단위지만 알아두셔야 합니다. Where are you headed? Where you going? 이랑 똑같죠. 어디 가니? Be off to 잘 나옵니다. Be off to라는 것은 뒤에 장소 명사 붙이고요. 그 장소 명사 쪽으로 off라는 것은 이제 발 뗀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walk off to the grocery store 이렇게 돼 있죠. 뭐 슈퍼마켓으로 가는 길이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기본적 문제였습니다.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제목 문제 어떻게 푼다 했죠?
보기 선지가 중요합니다. 소재 기준으로서의 명사 또는 의문사랑 결합되어질 때 그 의문사를 명사로 바꿔줄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도 보세요. 봐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true face, 그리고 the whole, 그리고 did the con의 의문사지만 주어가 결국 소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베르사유 뭐 이렇게 돼서 A에서 B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소재고요. 나중에 여기를 그냥 밑줄만 딱 그어두시고 심층적으로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재를 잘 잡고 글을 읽어주시면서 정답을 체크할 때 저기에서 조금 더 집중하면서 이게 방향성으로 소재가 맞았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정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를 잘 잡아야겠죠. 첫 문장에서 서두르지 아니하겠습니다. 루이스 뭐 이렇게 하죠. 모릅니다. 저는 몇 세인지. 아무튼 루이스 몇 세가 needed a palace worth of his greatness, so he decided to build a huge new house at Versailles.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이 루이스가 필요로 했다라는 겁니다. 소재 나왔죠. 뭘 필요로 했는지 이렇게 하나의 팰리스 궁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궁전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보겠습니다. 그의 이제 훌륭함의 가치가 있는 궁전이 필요했었고요. 인과관계죠. 그래서 그 결과 그가 결정했습니다. 짓기로 하나의 큰 새로운 집을 베르사유 지역에서. 여러분들 제가 단락내에서의 소재는 늘 하나 관계성으로 그를 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결국 huge new house, 얘랑 똑같은 녀석이야 이렇게 봐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지역 내에서 하나의 큰 하우스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하나의 작은 사냥하는 라찌가 서 있는 것. 라찌는 오두막인데 몰라도 관계성으로 보면 요 녀석이 서 있는 곳이 결국 뭐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돼야겠죠. 큰 집 지으려고 하는데 그 큰 집이 요 녀석이 서 있었던 그 집. 그러니까 결국 얘 가지고 어떤 말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독해력이 있는 분들은 벌써 느끼는 겁니다. After almost 15 years of labor,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되죠.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세요. 장면적으로 전환이 역점 연결서로 이어지는 것이 있는지, 왜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되겠죠. 끊어져야겠죠. 이렇게 점 위주로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칠판으로서 멀리서 PPT를 이제 처음 봄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시험장에서 제가 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는 정말 이렇게 빠르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체크하면서 이 장면 전환이라든지 또는 역접의 연결사라든지 흐름을 먼저 판단하시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컴마까지는 늘 중요하거든요. 문대에서 컴마까지 그게 연결사든 연결사가 아니든 그거는 여러분들 제 강좌 중에서 그 로직 영어 7가지 독해 스킬이라고 해서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무료 강의지만 절대 무료 강의의 퀄리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그 스캐닝 그리고 세퍼레이션 이런 전략들 어떤 건지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아무튼 여기에서 역접은 없고요. 장면 전환 없지만 포인트가 하나 들어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컴마가 이렇게 딱 들어오거든요. 시간의 흐름으로서의 글의 단락 전개 방식 되게 이러합니다. 그래서 after almost 50 years of labor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50년이라는 노동의 거의 그런 기간 이후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의 이 기간 이후에 그놈의 작은 라찌가 말이야 have been transformed. 여기서 이제 논리 나왔죠. have been transformed into an enormous place고 enormous place는 이렇게 동격명사입니다.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중요한 논리 단위가 하나 보입니다. 바로 이 녀석이죠. 이렇게 have been transformed 이렇게 레이버의 이 정도 기간이 흐른 이후에 50년이라는 이 기간이 흐른 이후에 이 작은 라찌에 해당되어지는 오두막 결국 뭐 되어졌다? had been transformed. 이거 시제 보이세요? 결국 뭡니까? 과거에서 과거, 대과거에서 과거까지 이어져서 변화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시퀀스라는 논리입니다. 독해에서 여러분들 시퀀스라는 건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에서 늘 주제문 되는 건 이런 느낌이거든요. 과거에서 현재의 흐름을 시퀀스라고 해요. 과거에서 현재 흐름 되어질 때 현재의 맥이 결국 주제문입니다. 이게 시퀀스가 한 단계 더 뒤로 간 게 요 녀석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과거에서 과거 흐름으로서 여기가 바뀌었습니다. 요거 강조해주고 싶은 것이고요. 이게 이 단락 내에서의 가장 중심축이 되어지는 요지 주제문과 직결되어지는 문장 단위입니다. 이게 포인트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글은 끝난 겁니다. 소재에 해당되어지는 게 결국 변화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 변화한 게 요 녀석이고 요 녀석과 동격이 이래. 커넬이 있잖아. 파졌거든. 그거 하기 위해서. 그리고 버사이 지우기 이런 것들로 가득 찼거든. 그리고 수개의 이런 스태츄 동상들이 동사가 됐습니까? 여기 서 있거든. 그 장소가 이 장소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부연입니다. 그 장소가 어떤 건지. 근데 그건 부연일 뿐이죠. 주된 포인트는 팰리스 지으려고 했는데 요 작은 헌팅 라츠가 있는 것이 정말 큰 팰리스로 변했어. 이게 포인트. 보기 선지도 소재 기준으로서 시퀀스 포인트 이렇게 돼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04번 정답이죠. 소재 그대로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from A to B 보이세요? A에서 B로의 전환 이렇게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change, shift, evolve 맥락을 받아낼 수 있는 from A to B입니다. 괜찮습니까? 정답으로 4번 하시면 돼요. 1번은 소재 불일치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 대조입니다. 비교 대조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단락 내에서 소재가 두 개 있어요. 그 소재 두 개가 대조 그리고 비교에 해당되어지는 연결사 기준으로서 이렇게 맥락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우리 흐름 다 땄지만 그런 흐름 없었습니다. 비교 대조 글 아니고요. 3번도 소재 불일치죠. 커넬 사실적 진술이어도 커넬 중심 소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정답은 04번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은 이거 여러분들 제가 문제 풀어드리는 거 오늘 잘 배우시고요. 연습 좀 해보세요. 아직 저희 지방직이 끝났지만 국가직은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국가직 남은 기간 동안 이 유형 무조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형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한 일주일만 트레이닝 하시면요. 정답률 100%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단 어휘만 된다는 가정 아래서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대개 수험생들이 이 문제 푸실 때 첫 문장 읽고 오케이 얘는 완전 속독 하십니다. 빨리 읽고 맞다 가정하고 1번 그렇지. 이것도 맞아야겠죠. 2번부터 시작이죠. 2번 읽으면서 1번이랑 맞나? 3번 읽으면서 2번, 1번 맞나? 이런 식으로. 4번까지 정답이 없어. 이런 식으로.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건 아주 비효율적이고요. 얘의 이제 출제의 메커니즘을 잘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통일성, 일관성 두 개의 유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통일성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의 주제문에서의 그 포인트 기준점으로 해서 나머지 내용들이 그 주제문에 부연이 돼야 하는 거죠. 예시상수 부연 뭐 어떤 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통일성 유형이라고 하고요. 일관성 유형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여기서 빈칸이 아니죠. 일관성 유형이라는 것은 이제 보기 선지 1번, 2번, 2번, 3번 이렇게 1번, 2번 직전과 직후의 그 연결성이 논리적으로 일관성 되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요걸 봐주세요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문제 푸실 때 어떻게 푸냐면 일관성 위주로 풀어요. 일관성이라는 것은 이제 2번 읽으면 1번 얘 맞나? 3번, 2번, 2번 맞나? 4번, 2번, 3번이랑 이런 식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일관성 문제로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확률이죠.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통일성 문제로 많이 물어봅니다. 통일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문제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주제문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주제문의 모든 보기 선지가 부합되어지는 논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어질 때는 대개 출제자들이 첫 문장을 주제문으로 탁 던져줍니다. 첫 문장 주제문으로 들어오면요. 그땐 전략이 이렇게 됩니다. 첫 문장 1, 첫 문장 2, 첫 문장 3, 첫 문장 4 이렇게. 됐어요? 첫 문장 3, 첫 문장 1, 첫 문장 4, 첫 문장 2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결국 첫 문장이 주제문이라면 나머지 문장은 첫 문장이 부연으로서의 맥락이 맞아야만 하는 것이니까. 근데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주제문 딱 잡으시고 첫 문장이 주제문이다. 그럼 첫 문장 1, 2, 3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한번 제가 이 문제 풀어드릴게요. 첫 문장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거 풀고 나서 여러분들 많이 연습해보세요. 첫 문장 보겠습니다. Philosophers have not been as concerned with anthropology as anthropologists have with philosophy. 비교급 들어가 있어서 조금 해석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철학자들은 흥미가 없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be concerned with는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철학자들은 관련성 없습니다. 인류학과 뭐만큼 인류학자들이 철학에 여기서 지금 생략된 겁니다. Not been concerned with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with 있으니까 not been concerned까지 들어오면 되겠죠. 다시 해석할게요. 철학자들은 관련성
없다라는 거죠. 인류학과 마치 뭐만큼 인류학자들이 철학과 관련성 없는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좀 의역할게요. 철학자들 인류학 관심 없고 인류학자들 철학자 관심 없다 또는 철학 관심 없다. 이 둘은 서로가 관심 없어하는 학문의 분류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주제문일까요? 도입부일까요? 이런 생각을 시험장에서 해 주셨어야만 한다고요. 2번, 1번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주제문 맞죠? 네, 주제문이죠. 철학자들은 인류학 관련성 없고요. 인류학자들 철학 관련 없습니다. 이겁니다. 두 개 다 관련성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두 소재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철학과 인류학은 서로 관련성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제문이라면 앞으로 1, 2, 3, 4는 전부 이 문장에 대한 부연으로서 만들어져야만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쉽게 보면 되죠. 1, 2, 2, 3, 3, 4의 관계성이 일관성으로 맞니가 아니라 첫 문장 기준으로 1, 논리가 괜찮니? 첫 문장 기준으로 2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오케이,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 이렇게 나오죠. few 있으니까 부정이죠. 그렇죠? 영향력이 있는 동시대의 철학자들 거의 뭐 하지 않았다. anthropology studies 연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결국 얘랑 뭐다? 관련성 없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괜찮은 거죠. 첫 문장 논리로 봤을 때. 2번 보겠습니다. Those who specialize in philosophy. 관계성으로 보면 이거 철학이라고 보겠습니다. 철학. 철학은 고려하고 분석합니다. 얘들을 anthropology 연구에 대한 얘들을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보면 정답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관련성 있는 거거든요. 인류학과 관련된 연구의 얘들을 분석하고 고려할지도 모른다. 이 철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항상 이 중요하죠. But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런 거 한다. 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mostly 같은 경우는 맥락적으로 보면 지금 only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이거죠. 결국 얘들 철학들 인류학 연구들 예로서 활용하긴 하지만 그러나 오직 주로 이거 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하거든 이라는 것으로 한정시켜주고 있으니까 야 빈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관련성 없어. 이게 깔려있는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2번도 첫 문장이랑 똑같은 부연으로서의 맥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In fact,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돼야겠죠. 만약에 3번이 정답되어지지 않으려면 직접 문장이 부연일 겁니다. In fact이라는 건 재진술이니까요. In fact, 사실상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주어 요거 보면 되겠죠. 철학은 감명을 받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감명을 받는데 anthropology로부터 감명받으면 첫 문장이 주제문과 완전 상충되어지는 것이에요. 감명을 받습니다. 뭘로부터? 다른 연구인데 어떤 연구? anthropology로부터 이렇게 anthropology and psychology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지금 포인트가 아니고요. anthropology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결국 다른 분야, anthropology와 같은 다른 분야로부터의 감명을 이끌어내는 게 철학자들입니다. 훌륭한 철학자들. 아니죠. 이끌어내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첫 문장의 주제문의 논리를 부연할 수 있는 세부적 진술이 되겠죠. 정답은 0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무조건 첫 문장의 이 관련성과 직결되어지는 부연일 겁니다. 오케이, 풀이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메시지는 이겁니다. 첫 문장 무시하지 마시고요. 문장 삭제, 즉 무관한 문장 고르기 푸실 때 첫 문장 기준으로서 이게 주제문인지 판단하는 거 훈련해보세요. 다만 주제문 도입부 판단이 힘드신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늘 일관성 측면으로 문제 풀어주셔야 합니다. 일관성이라는 것은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이렇게 관계성을 느끼시면서 글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다만 이 유형도 대입 파악입니다. 중심 내용을 잘 비교하니까 일관성으로 읽더라도 소재 기준으로서의 중심 내용이 뭔지를 꼭꼭꼭 생각하시면서 글을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읽어주는 게 필요한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16번 빈칸 완성이죠. 이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었고 특정 부분에서 정답의 단서는 벌써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빈칸 완성 같은 경우는 우리 공시에서 대개는 주제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대입하기입니다. 대입하기 지금 도대체 몇 문제 나온 겁니까? 유형만 틀릴 뿐, 말의 모양새만 틀릴 뿐, 퀘션의 그 모양 꼴만 틀릴 뿐, 결국 독해하는 방식은 일관성 있게 계속 대입학을 잘해줘야 한다는 것을 시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기준으로서의 중심 내용 빚는 연습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of us, 우리들의 모두는 물려준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물려줍니다. 이게 이제 중심 맥락입니다. In some case, 일부 경우에는 it may be money, property, or some object.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대시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연이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왜? 벗이 여기 끼고 있으니까 여기부터 보면 얘 맥을 종료했었는지 하지 않았는지 재단할 수 있으니까,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포인트는 우리 모두 어떤 것들을 물려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1, 2, 3일 수 있고 그게 부연으로 대시 들어오는 건데 but beyond that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것들 모두 넘어서 말입니다 라고 했으면 앞에 내용 다 읽어도 정독해서 여기서 다 날아가는 거죠. 예, 휘발되는 거 맞죠? 왜냐하면 그거 전부 다 넘어서 그러나 말이야 걔들 다 필요 없고 결국 우리 모두는 물려주는데 어떤 다른 것들을, 이거 말고 어떤 다른 것들을, 그게 뭔데? 그게 빈칸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격 명사죠. 컴마 다음에 동격 명사. 근데 wait a minute, 컴마 다음에 또 다른 동격 명사 나오고요. 이 동격 명사가 지금 뭡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목적격 of 이하가 없는 형태로 수식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앞에 맥락 모두 있잖아. 필요 없고 걔들 모두 넘어가지고 무시해도 되거든. 우리 모두들이 결국은 다른 어떤 것들 유산해줘, 물려줘. 근데 그게 이것이래. 이것이 뭔지 몰라도 이게 이거니까 이거 가지고 여기에 동격 처리해서 정답 빚어봐. 이게 출제자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따보시고 들어갈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봐요. It may be 이렇게 있고요. It may be 이렇게 있고요. It may be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예시에 대한 부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내줘야죠. 이게 어떤 겁니까? We may not even be fully aware of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전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어떤 거. 그럼 여기 뭔데? 우리가 전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어떤 거. 우리가 생각으로 딱 이렇게 판단했을 때 유산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보이는 건데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것도 물려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럼 보기 선지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거,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서의 정답 선지 뭐야, 이렇게 봐줘야겠죠. 1번입니다. 그만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네. 우리 매일매일 상과 관련성 없는 거 무슨 말 하는 겁니까? 2번 도덕적 기준들 그만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much less 포인트입니다. 그죠? much less라는 부정의 느낌입니다. 결국 less 덜 하던데 이 비교급 강조해 주는 것이고, 더욱 덜 구체적이다라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더욱 덜 tangible이라는 것은 tangible이 눈에 띄는 보이는 유형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much less tangible이라는 것은 더욱 덜 그러하다라는 것이니까 부정의 느낌으로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무형의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우리 모두들 유산해주거든, 물려주거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정답은 03번 오면 되고요. of 명사가 4번 보기 선지입니다. 여러분들 of 명사 같은 경우는 항상 형용사 의미로 빚어낼 수 있는 거 센스죠. 그러니까 여기서 monetary value라고 해서 이제 monetary는 재정적인 거잖아요. 재정적 가치가 있는, 그만하겠습니다. 돈과 관련된 형태 아니고요. 우리가 were not fully aware of, 인지할 수 없는 그것들 이렇게 대합니다. 정답은 03번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풀이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 이번 2020년도 지방직 구급 관련되어져서 영어 과목군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었는데 여러분들 왜 이 문제에 힘들어 하셨는지 보기 선지에 대한 것이 매력적인 게 하나 버티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첫 문장에 대한 여러분들 강조를 더욱더 진하게 시험장에서는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셨다면 절대 가장 많은 오답이 쏠렸던 그 보기 선지로 정답은 가지 아니합니다. 이 문제 풀이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지죠.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요지 문제 푸는 거. 요지는 소재죠. 소재 플러스 필자의 중심 생각이 요지죠.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소재를 잘 잡아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소재 기준에서 필자가 요구하는 그 맥이 있어요. 그걸 잘 긁어주셔야 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목적의식을 갖고 문제 풀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여기서 끝나죠. 여기서 진화적으로 볼 때 어떠한 종들이 있죠? 살기를 살아있는 채로 유지하는 것을 희망하는 어떠한 종이다. 그러니까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종들 뭐 해야만 한다? 이거 무조건 요지 맞습니다. 중심 내용 맞아요. 왜냐하면 have to, must, should가 첫 문장 단위에 있다. 그거 중심 내용 맞습니다. 요지 맞고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주셔야죠. 그만큼 중요한 문장 단위였으니까. 한번 해석해 볼게요. alive,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어떠한 종들도 뭘 잘해야 한다? 자원을 조심히 신중히 관리해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자원의 관리. 이게 포인트죠. 자원의 관리의 중요성, 뭐 하는 종들, 생존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종들은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이 오답 선지로 많이 간 게 03번이에요. 3번. 여기까지 완벽하거든요. 여기까지 완벽해요. 논리가. 가족들에게 자원을 잘 할당해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거죠. 자원을 잘 할당해주는 건 중요합니다라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니까요. 근데 목적은 그거죠. Stay alive 하기 위해서. Stay alive 하기 위한 것이지 determine its prosperity. 여러분들 prosperity 같은 경우는 번영이죠. 번영을 determine, 결정해준다 전혀. 여러분들 그건 비약적 사고입니다. 네, 여기서는 stay alive 하는 것이야. 그냥 생존을 영위하고 싶은 것이지 자원관리 잘하는 것 그거 무조건 번영으로 갑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만 해석 잘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가장 오답으로 체크 많이 하고 헷갈렸던 03번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다만 포인트는 이거죠. 저 또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오케이 첫 문장 요진에 자원의 관리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필자는 강조하고 있네. 근데 정답으로 체크하러 가면 안 되지. 왜? 역접으로서의 흐름 전환이라든지 강조의 포인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 글의 흐름을 봐줘야지 이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전체적 글의 흐름을 한번 보죠. 세퍼레이션 작업 좀 하겠습니다. 문장 나누는 작업 말하는 겁니다. 점을 빨리 찾으세요. That means 이렇게 나오고요. 그것은 의미합니다. 직접 문장의 부연을 필자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까지 엄청 기네요. 그리고 but 나왔네요. 그리고 but으로서 포인트 잡히고 흐름 전환되어지고 인과관계로 글은 마무리되어집니다. 여기는 원인이에요. 원인. 얘가 결과고요. 그러니까 직접 문장이 부연인 겁니다. 이렇게. 포인트는 여기죠. 여기. 여기를 또 잘 잡아줘야 해요. 그러니까 예 플러스 예 정답 이렇게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means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읽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속독 그리고 여기 정독 정답 이렇게 되는 거. 자, that means the first call on food and other goodies goes to the breeders and warriors and so on 이렇게 됩니다. and 엄청 길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됐죠? call이라는 건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첫 요청, 그러니까 음식 그리고 다른 그리스 맛있는 음식이죠, 그죠? delicious food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음식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에 대한 첫 요구치는 이런 애들한테 쭉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한테. 근데 강조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with not much left over for the seniors 이렇게 with 분사구문입니다. 많은 것은 남겨져 있지 아는 채로겠죠. 누구를 위해서? 시니어스니까 연장자들 위해서. 노인분들 위해서. 노인분들 위해서는 많은 것들 남겨져 있지 않은 채로. 여기서 글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흠칫해야죠. Wait a minute. Why 노인들은
자원 분배하는 데 있어서 차등 대우 받니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표현이 이어지는 거죠. Who may be seen as 게임 끝났습니다. 예, 통념이라고 합니다. 통념. 미스죠. 이런 거 느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may be seen 보이시죠? C, A, S, B. A를 B로 보다, 간주하다, 고려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seen이 considered 또는 viewed 이런 표현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요거 제가 예문으로서 여러분들 좀 느끼게 해드릴까요? 김우택은 노량진에서 훌륭한 영어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고려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첫 문장이 있어요. 훌륭한 강사일까요? 아닐까요? 다시 한 번 더요. 첫 문장 논리입니다. 김우택은 노량진에서 훌륭한 영어 강사로서 고려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있다고요. 근데 뒤에 또 but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제가 벌써 다 알고 있다고요. 왜? 체크 다 했으니까. 좋은 강사입니까? 안 좋은 강사입니까? 김우택은. 네, 제 입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 이름이니까. 아무튼 포인트 들었죠? 결국 전환되어지는 거. 통념의 반박이다. 그걸 myth and truth라고 합니다. 독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끝난 거죠. 아마 이 시니어들은 이렇게 생각되어질지도 모르거든. 근데 이거 아니야 임마. 이게 필자의 요제이자 포인트인 거죠. 그게 벗이 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노인의 역할을 벌써 여기서 강조하고 있으면 느끼는 거예요. May be seen as consuming more than they are contributing. 그들이 기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한다는 건 결국 먹는다겠죠. 먹는다라고 생각되어질지도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나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아냐 이렇게. 그러나 아냐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건데 여기 해석하셔도 여러분들 but even before 여기 부분 절대 순진하게 맥락 던져주지 않고요. 뒤에 부분은 더욱더 어휘 어렵게 해서 여러분들 해석을 시험장에서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맥락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독해를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느낍니다. 자원의 관리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거 중심 내용으로 요지 맞는데 플러스 알파 해줘야 하구나. 노인들 인정해달라는 거구나. 그게 주제문이구나. 이렇게 글 읽는 사람들 어떻게 3번 갑니까? 3번 절대 못 갑니다. 이해됐죠? 3번 못 가고요. 당연히 1번이겠죠. 노인들은 만들어 왔습니다. 기여를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얘들아 관리할 때 노인들도 좀 해줘. 이게 필자의 요지. 됐죠? 17번 문제풀이 해드렸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18번 문장 순서 배열인 거죠. 순서 배열은 여러분들 빈칸에 해당되어지는 거 먼저 잘 읽으시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소재 기준점으로 해서 중심 맥락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중심 맥락 잘 잡고 그리고 A, B, C 논리적 그리고 맥락적 단서 찾아서 조립해 주는 거.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 들어올 거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첫 번째 찾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첫 번째 찾는 것이니까 첫 문장 단위로서 포인트, 논리적 단서, 맥락적 단서 뭐 있나 이런 거 봐주는 게 센스가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adays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뭐 시퀀스죠. 대놓고 시퀀스로 가겠다는 거. 시간의 순회 논리 전개 방식입니다. 요즘 시계는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dominate이라는 거 점령하다는 거죠. 네, 시계는 점령한다. 우리의 삶을 쏟을 정도절입니다. 너무 많은 시기가 우리의 삶을 점령해서 뭐 할 정도다. It's hard to imagine life without it. 이렇게 했죠. 시계 없이는 삶을 상상하는 것 정말 힘들 정도로 시계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 포인트. 소재 뭐죠? 시계. 맥락은 플러스 이렇게. 괜찮아요? Before industrialization, 산업화 이전에는 most societies, 대부분의 사회들은 이런 거 사용했네요. 시계 말고요. 이렇게. 그럼 앞으로 뭐 이어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죠? 과거에. 그럼 이제 A, B, C 보도록 하겠습니다. A입니다. 맥락은 얘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본절이 포인트겠죠? 이렇게. The fact that there were no time standards was a disas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점의 시간대가 놓이니까 없다는 거죠. 기준점의 시간이 없었다는 그 사실은 재앙이었습니다. 앞에 맥락과 전혀 일관성 있게 이어질 수 없습니다. 앞에는 뭐 시간을 말해주는 건 과거에는 뭐 되게 그냥 달 그리고 태양 정도였거든. 요건데 갑자기 기준점에 되어지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은 재앙이었습니다. 너무 앞서간 것이고 절대 끌어올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맥이 또 얘랑 관련성이 있잖아요. 철로에 그 성장하는 네트워크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뭐 여기서 철로도 없고요. 자, B번 보겠습니다.
When mechanical clocks, 기계적인 시계들이 처음으로 나타났을 그때, 이렇게 처음으로 나타났을 그때 시퀀스 맥락이고요.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 이렇게 해서 소재 바뀌어줬고요. 소재 바꿔주면서 시간의 흐름으로서 장면 전환하면서 새 출발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C번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B 마무리 지을게요. mechanical clocks, 기계적 시계들이 처음 나타났을 때 그 녀석들 즉각적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10번 볼게요. These clocks입니다. 오케이, 게임 끝났네요. 그죠? 여기서 these clock 절대 올 수 없죠. 클락 없습니다. 여기에선 달 그리고 태양 다였어요. 근데 these clocks 있죠. these clocks는 그럼 얘 다음에 못 옵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또 포인트는 있죠. C가 these clocks로 출발하는 건 C 앞에는 뭐가 있어야겠다. clock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논리적으로 판단합시다. 집중하세요. 얘 다음에 얘 못 왔었죠? 그렇죠? 근데 얘 다음에 얘도 못 옵니다. 그죠? 그럼 얘 다음에 B가 오는 것이에요. 그럼 B가 오고요. 시계를 받아줄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시계 나온 것이고요. 이 시계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A 가야겠죠. 근데 A를 세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봐야 할 거 아닙니까? A의 첫 번째 문장 단위가 기준점이 되는 시간이 없었대요. 그러면 만약에 CA 논리가 되려면 C의 후반부에 기준점이 되고 말고에 대한 내용 단위의 단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문제 푸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풀었습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죠. 어디?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 There were about 70 different time zones in the 1860s. 이렇게 돼 있죠. 미국에서는 대략 70개의 다른 시간존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간존이 있었습니다. 이거 시간존이 없었다라는 거 그거 재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B, C, A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19번 문제도 상당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두고두고 봐도 좋은 문제입니다. 독해라는 것은 문제 풀이가 여러분들 이 맥락이 어떻게 전환되어지고 그 전환되어지는 것을 필자는 어떤 식으로 정답을 내는지 이거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력적인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들어오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였고요. 리뷰를 해도 상당히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의 방향성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강조해드립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들어갈 위치죠. 즉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문장 삽입 문제도 소재 잘 잡고요. 그리고 흐름의 전환 있나? 그리고 여기 직전 직후에 뭐면 좋을까? 그리고 맥락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소재의 기준으로서 이게 늘 체화가 되어 있어야만 해요. 시험장에서 이게 체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겠어요. 자, 아무튼 들어가겠습니다. but 보이죠? but. 벗입니다. 흐름 전환하고 있습니다. 흐름 전환. 그러니까 앞이랑 흐름이 전환된다는 건 맥락적으로 전환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ut there is also clear evidence that millennials born between 이 시점 are saving more aggressively for retirement than Generation X did at the same ages 22 to 37. 이렇게 여러분들 소재 몇 개? 소재 두 개. 소재 두 개로서 비교되죠. 그리고 but 있으니까 흐름 전환. 그렇지만 흐름 전환되어지는 기준점의 소재는 바로 주어인 millennials 이렇게 들어와야 해요. 딱 읽고 말이죠. 괜찮아요? 한번 볼게요. 그러나 흐름 전환되어졌죠. 명백한 증거는 있습니다. 요 밀레니엄들, 밀레니엄 세대 때 태어난 사람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저금을 한다는 거죠. 은퇴 관련되어져서 누구보다 제너레이션 세대보다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소재는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소재는 얘 하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얘 하나 들어오고 있는데 은퇴 관련되어져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저금하는 것은 결국 밀레니얼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밀레니얼스가 저금 공격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금 더 많이 하는 게 더 좋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밀레니엄 기준점으로 얘는 지금 플러스니까 여기가 but 있으니까 여기는 밀레니엄 기준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겠죠. 요거를 잡고 가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글을 읽지 않았더라도 시작점에서의 이 빈칸이 주어진 게 소재가 두 개니까 이건 무조건 비교 대조 글이겠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글을 출발하는 사람과 무지한 사람과는 정답률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밀레니얼들은 종종 레이블, 여러분들 be 레이블이 똑같습니다. be called, be viewed, be seen, be considered. 아까 또 했죠? 이건 무슨 맥락이라 했죠? 통념 맥락입니다.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밀레니엄들은 종종 고려되어집니다. 마이너스네. 그럼 필자의 요지는 나왔네. 마이너스가 지금 be labeled 통념 맥이니까 필자는 뭐 말하고 싶은 거죠? 밀레니엄 기준으로서 플러스의 맥락 말하고 싶은 게 이 글의 무조건 중심 요지에서의 맥락으로서의 포인트다. 긍정적으로서 필자는 밀레니엄즈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가겠습니다. 얘들 종종 고려되어진다. 가장 가난하고 재정적으로 가장 부담되어져 있는 세대, 현 시대에서 안 읽어도 되겠죠? 여기까지. 왜? 역점 연결 수 없으니까 이 밀레니엄 기준으로서 흐름 그대로 마이너스 끼고 오는 뭐 부연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1번부터 오도록 하죠. 우리는 지금 플러스로 가는 걸 차단하는 겁니다. 지금 1번 오기 전까지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중요한 거 또 들어왔죠? 이겁니다. Not surprisingly. 이거 뭐죠? 놀랍지 않게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인과관계라고 하죠. Therefore입니다. Not surprisingly. Therefore. 그러니까 앞이 원인 뒤가 결과 이렇게 되어지는 논리단위.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얘들 말이야 축적하지 덜한 부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덜한 부를 축적한다라는 것은 인과관계로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여기도 마이너스 맥락이 이어졌다라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당연히 비교되죠. 제너레이션 X랑 되어지고 있는데 여긴 마이너스야. 그럼 마이너스 인과관계로서 원인 결과니까 괜찮네. 자 이제 2번 가자. 2번에서 조심해야겠구나. 벗이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나 새롭게 이용 가능한 데이터 뭘 제공해주는 가장 세부적이고 가장 세부적인 어떤 그림을 현재까지 뭐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 수식어가 너무 많습니다. 빨리 주어 동사 찾을게요. 가장 새로운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동사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complicate that assessment. 그러한 진술, 그러한 평가를 뭐한다? 복잡하게 만든다. 결국 그러한 생각들 통념이다. 흐름이 이제 조금씩 전환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문장 단위겠죠. 그러니까 그거 조금 있잖아. 새롭게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거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나와야 하거든. 소재 예 기준으로서 이렇게 이제 필자는 의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yes도 어색하지만 얘도 어색하죠. 지금 얘 소재가 갑자기 나왔다는 것은 얘 기준으로서 문장 내용 단위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봐줘야 한다는 것을 또 필자는 의도하고 있는 것이니까 정독해야 합니다. 맞죠? 제너레이션 X 세대가 말입니다. 이러한 세대인데 이 시대 때 태어난 사람들. 그 제너레이션 X는 결국 뭐 가지고 있다? 더 높은 net worth라는 건 순자산이죠. 더 높은 순자산 갖고 있는 거 그들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포인트는 이거죠. X세대 관련되어서 맥락은 플러스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플러스인데요. 근데 필자는 뭘로 가야 합니까? 지금 이 밀레니엄 기준으로서 플러스로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밀레니엄 기준으로서 플러스 오기 위해서 여기 벗이 있으니까 밀레니엄 기준과 반대되어지는 소재로서 어떤 플러스가 또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해주고 있고 그게 바로 03번의 맥락이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X세대가 조금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 맞긴 하거든. 그러나 또한 명백한 에비던스가 있긴 해. 얘들이 조금 더 저금은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건 말이야.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들 이 X세대가 아닌 밀레니엄 세대에 더욱더 나은 재정적 모양새로서 갖추게끔 해주거든.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밀레니엄 기준으로는 플러스에 부합되어지는 한 단락의 중심 내용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답은요. 4번 되어야겠습니다. 오케이. 19번 문제풀이 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풀이 진행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치불일치는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해석 하지 않고요. 정답의 포인트만 딱 공유하고 방법론에 대해서만 조금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물러가죠. 여러분들 그 일치불일치는 항상
뭐 보기 선지 먼저 봐야 합니까? 지문 먼저 봐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당연히 지문 먼저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말로 되어진 것도 보기 선지 한 2개, 3개만 읽고 지문 가보세요. 다 머릿속에서 휘발되어지죠. 없어집니다. 그럴 필요 없고요. 여기에서 조금 첫 문장 소재 잘 잡고 여러분들이 글의 맥락을 예측하신 다음에 구간을 좀 나누세요. 여러분들이 독해력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의 그 내용 단위에서 소화할 수 있는 청크가 좀 클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청크가 좀 작겠죠.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독해력에 맞춰서 좀 흐름 전환되어지는 부분이 있는지도 보고 전체적으로 내가 여기까지는 소화할 수 있겠다 구간을 나누시고, 거기까지 읽고 보기 선지 가서 비교 대조해서 매칭하고 정답 있으면 체크하고 강단 있게 넘어가시고요. 정답이 없으면 또 나머지 부분 읽고 비교 대조하시고,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조금 소모되어집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하나의 우리 국가직 대비한 학생들 위한 조언을 드리자면, 이 커렉트 일치 불일치 문제는요, 항상 그들이 보기 선지에서 잘 활용하는 내용 단위의 포인트는 있습니다. 첫 번째 고유명사이고요. 두 번째 숫자와 관련되어진 거. 세 번째 시간의 단서로서 전후 맥락 있죠. 학교 가기 전에 밥 먹었어. 학교 간 이후에 밥 먹었어. 뭐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잘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 물어본다고요. 그리고 비교급, 그리고 한정 표현, 이런 것들 괜찮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들을 글을 읽어갈 때 이 일치불일치에서 내용 단위로 나온다면 조금 긴장하면서 이거 보기 선지에서 활용되겠구나 라는 느낌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현장 강의에서는 저는 늘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포인트는 여기에서 이겁니다. 비교급과 관련된 정보 일치불일치를 묻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답은요 여기에서 4번이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Ocean acidification 이라는 것은 이제 바다의 산성화죠. 바다의 산성화는 영향 줬습니다. 성장, corals, 이 코럴에 대한 성장 영향 줬는데 걔들 뭐보다 용해인데 코럴 리프 하면 이제 산호죠. 산호에 대한 산호 모래의 그런 용해보다도 이 산호의 성장에 영향을 많이 준 것이 이 오션 acidification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산성의 영향을 산호의 성장에 더 많이 줬다는 것이에요. 산호초 모래의 그런 용해보다도, 이렇게 말이죠. 한국말로서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의 접점은요 여기였어요. In other words. 근데 여러분들 in other words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이죠, 이 재진술이거든요. 여기에 한 번 더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조금 더 어려우니까 글을 쓴 필자는 여기다 한 번 더 재진술로서 더욱더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고요. 독해력이 있는 분들이 여기서 찔끔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in other words에 세기를 박으셨을 것이고요. 독해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in other words에서는 무조건 잡아주셨어야만 하는 문제 단위였어요. 저희 in other words 이어볼게요. Ocean acidification, 바다의 산성화는 영향 준다라는 거죠. A more than B, 이렇게 B보다 A에, 이렇게 말입니다. A가 뭐죠? 산호초 모래의 용해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 뭐보다? 산호의 성장보다. 지금 보기 선지 보면 관계성이 반대죠. 그렇죠? 산호초 용해보다 산호의 성장, 이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돼야 일치하는 것인데, 지금 일치하지 않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0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20개의 문제풀이 해드렸습니다. 어떠세요? 난이도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이렇게 어렵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조금 쉽게 나왔고요. 근데 전체적으로서의 지방직 난이도로 봤을 땐 좀 평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국가직 남아있죠, 여러분들.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또 남아있는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꾸준히 성실하게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국가직 때 또 해설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